11월 1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한 3,929.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4% 하락한 871.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1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성기업, 동양고속, 천일고속, 알트, 조이시티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코아스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어제 오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트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상장 이후 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알트는 키즈폰과 시니어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 신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현재 알트는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 기술을 바탕으로 케어 로봇 개발을 진행 중이며 미국 대기업과 로봇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트 외에도 일부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PG는 언론을 통해 LG사이언스파크와 로봇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용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에 대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SPG의 감속기 역량을 LG의 로봇 수요와 연결하여 기술 협력과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라캐스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목요일 오전 6시 전후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 체크해주세요.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장이 마감된 뒤에 발표되는데요.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54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산 테마입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2주 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을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해당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번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수산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고속버스 기업인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상승했습니다. 49년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사업을 위해 최근 신세계 백화점의 자회사인 신세계 센트럴시티를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전해졌어요. 서울시는 터미널을 지하화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고 주상복합 빌딩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 중인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동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천일고속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이며 동양고속은 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천일고속, 동양고속 순입니다. 이어서 조이시티는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이 글로벌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하자드는 조이시티의 신작 모바일 게임으로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사의 차세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라스모티닙이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스모티닙은 현재 글로벌 임상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등재를 계기로 개발과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로사이 바이오 외에도 비만 치료제 및 의료 AI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펩트론이 7%의 강세로 마감했어요. 펩트론은 작년에 일라이릴리와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14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는데요. 다음 달에 평가가 종료된 뒤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펩트론이 본계약 체결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종묘는 최근 공시를 통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 종묘의 작년 연간 잠정 영업이익은 9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요.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16억 6,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이스텍과 캐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이스텍은 특별한 호재 없이 연일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매드팩토는 언론을 통해 자사의 신규 면역 항암 치료제가 국가 신약개발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물질은 매드팩토의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인 벡토서팁에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이번 선정을 통해 2년간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게 되며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초기 임상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매드팩토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벡토서팁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환자 1명이 완전간해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원산업은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대원산업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2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년 동기에 일회성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해 보이는 것이라며 올해 연간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고려했을 때 대원산업의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대원산업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원산업은 지난주 금요일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 증가한 268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다스코는 어제 장마감 후 삼성증권과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다스코는 지난주 3,17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은 일반 수소발전 전력거래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한국전력공사와 삼천리, 지역난방공사와 LG화학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4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삼육물산은 내년부터 페트병 재활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는데요.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음료 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페트병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전해졌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높이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톤 이상 기업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삼육물산은 자회사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한 여행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유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의 일부 여행사에서는 한국이 인기 여행지 1위에 올랐다고 전해졌습니다. 여행 기업들 외에도 화장품 기업들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습니다. 코아스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된 가구를 제조한 기업으로 부각되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추가 상장을 앞두고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행사로 인해 810만 주가 금요일날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CJC푸드, 3위는 DIC, 4위는 쌍방울,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한국전력, 7위는 A플러스에셋,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하이닉스, 10위는 에어부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JC푸드와 DIC입니다. CJC푸드는 수산물 가공식품 기업이며 DIC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프로바이오, 2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3위는 알트, 4위는 제형솔루텍, 5위는 노랑풍선, 6위는 삼익제약, 7위는 한라캐스트, 8위는 SPG, 9위는 유투바이오, 10위는 퓨처코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트, 한라캐스트, SPG입니다. 알트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신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라캐스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G는 LG사이언스파크와 로봇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위는 삼성전기, 7위는 HD현대일렉트릭,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이수페타시스, 10위는 NC소프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전기가 5%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교보증권은 삼성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수준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며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목표 주가는 31만원으로 유지했으며 삼성전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1만 5천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SPG,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삼익제약, 4위는 그린강학, 5위는 ABL바이오, 6위는 펩트론,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더 핑크퐁 컴퍼니, 9위는 에코프로, 10위는 노랑풍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PG입니다. LG사이언스파크와 로봇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